자, 다음 내용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커널들이 있는데 그런 커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폴리노미얼 커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Q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양의 Q를 이제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아래쪽과 같이 디그리 Q를 갖는 그런 폴리노미얼로 X하고 X 프라임 두 개에 대한 커널을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커널 중에 하나인데요. Radial Basis Functions 또는 RBF 커널이라고 불리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. 감마라고 하는 역시 양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RBF를 가만히 살펴보면 커널의 어떤 그 새로운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즉, 익스포넨셜의 네거티브의 x하고 x 사이의 어떤 거리, 그리고 그 거리의 제곱, 이런 개념이 들어가죠. 즉, 만약에 x하고 x 프라임이 같다라고 하면 익스포넨셜의 0이 될 테니까 이것은 1이 될 거고요. 둘이 많이 다를수록, 즉 x에서 x 프라임을 뺀 것이 이제 많이 다를수록 익스포넨셜의 네거티브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이것은 0으로 갈 겁니다. 즉 어떻게 보면 x하고 x 사이의 similarity, 이런 정보를 커널이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뒤쪽에 이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제 x하고 x 사이에 어떻게 보면 non-linear한 similarity를 주는 것이 이제 커널의 또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, 이 RBF 커널의 모양을 통해서 그런 점을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RBF 커널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조금 더 가우시안 분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가우시안 RBF도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감마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 E 시그마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대치한 그런 형태가 되고요. 둘 다 공이 이제 그 x하고 x 프라임이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고, 서로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0으로 가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가우시안 쉐입의 어떤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RBF 커널은 아주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커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커널, 뭐 시그모이드 커널이나 멀티레이어 퍼셉션 커널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커널이 있는데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멀티레이어 퍼셉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여기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웨이티드 썸 부분이 있고,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액티베이션 꼴을 취한 이런 커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멀티 쿼드레틱 커널, 그리고 뭐 웨이브 커널, 이런 매우 다양한 종류의 커널이 존재하고요. 여기에 소개한 것 외에도 많은 형식의 그런 커널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링크를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커널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기성품과 맞춤 옷이 있듯이 우리 문제에 맞는 우리만의 커널을 정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즉 어떤 두 개 포인트 사이에 시밀러리티 같은 거를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를 넣어서 정할 수 있다면,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밀러리티를 실제로 커널과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소위 이야기하는 커스텀 커널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고요. 이런 것을 썼을 때 이제 일반적인 기성품 커널을 쓰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바로 어떤 연구 결과와 직결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멀서의 시어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커널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관심 있는 수강생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RBF 커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많이 쓰이는 커널이기도 하고,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무한대 스페이스의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정의가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.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0, 즉 x하고 x 프라임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고, 서로 상이해질수록 이제 그 값이 0으로 가게 됩니다. 즉 일종의 non-linear similarity를 재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. 자, 어쨌든 그 이 RBF 커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어디에 대응되냐면 무한대 차원의 피처 스페이스에 대응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제
우리가 어떤 두 개의 점 z하고 z 프라임이 있고 이 둘을 내적했을 때 그때 이제 각각의 그 원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서로 곱해지는데 무한대 차원에 대해서 즉 무한급수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. 간략한 사례를 위해서 1차원 데이터를 가정합니다. x하고 x'이라고 하는 두 개의 스케일러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RBF 커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개의 팩터로 우리는 가를 수 있습니다. x 제곱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.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한번 해보면 2의 z라고 하는 이런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되냐면 0 팩토리얼 분의 z의 0승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z의 1승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z의 2승 이렇게 무한급수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.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될 겁니다. 앞에 있는 두 개는 그대로 우리가 적으면 되고요.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익스포넨셜의 2의 xx'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x에 대한 요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x'에 대한 요소가 있고요. 그 둘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한 수의 텀이 있는 이런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 있죠.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제 x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잘못됐네요. 여기 x하고 그 다음에 x'이라고 하는 것끼리 모으면 이 x에 대한 팩터하고 x'에 대한 팩터가 있고 이 둘을 서로 곱하고 그것을 무한히 더해주는 그런 꼴이 등장을 합니다. 즉 이것이 무한 차원에서 두 개 벡터 사이의 내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즉 RBF 커널 인피니트 디멘저널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명기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죠. 감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세 가지 감마의 값을 따져주게 될 겁니다. 첫 번째는 감마가 1인 그런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감마가 10, 그리고 세 번째는 감마가 10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거냐 하면 원래 인풋 스페이스 x를 아까 이야기한 이런 식의 매핑 파일을 통해서 z 스페이스로 보낸 거고요. 결국 이 z 스페이스에서 x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떤 선으로 즉 SVM으로 나눠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 측면에서는 직선이지만 이것을 원래 스페이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비선형 바운더리를 갖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때 사용한 커널, 즉 RBF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감마를 좀 변형시켜 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감마가 큰 경우, 즉 이 경우죠. 감마가 100인 경우하고 감마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감마가 클수록 개별적인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우리가 아까 이 RBF 커널의 쉐입이나 이런 게 가우시안처럼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샤프한 그런 가우시안 형태에 해당을 하겠죠. 그래서 여기 보면 개별적인 포인트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이것이 오버피팅에 취약하게 됩니다. 그래서 쉽게 개별적인 포인트에 집중하는 그런 오버피팅의 양상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감마라고 하는 RBF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SVM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는 즉 이것을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결국은 W의 크기를 미니마이즈하는 즉 레귤러리제이션이 고려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커널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SVM도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될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다룬 커널 메소드, 뭐 커널 트릭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커널 트릭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의 어떤 그 표현을 살펴봤을 때 x하고 x'이라고 하는 두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의 형태로만, 이너 프로덕트의 함수로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너 프로덕트를 즉 원래 인풋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그 내적을 커널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.
그러면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스페이스, 그죠? 피처 스페이스에서 내적을 의미하므로 결국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z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, 만약에 우리가 non-linear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했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z 스페이스에서 라인을 써서 SVM을 우리가 따져줄 수 있을 것이고요. 즉 쉽게 우리는 커널 트릭을 써서 우리의 선형 모델의 어떤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커널 트릭 또는 커널 서브스티튜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테크닉을 살펴봤고, 커널이란 아까 언급한 대로 일종의 시밀러리티 메저인데 non-linear 할 수 있는 non-linear similarity measure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. 그럼 커널 트릭은 어떤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에 x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이너 프로덕트로 나타날 때, 그래서 뭐 x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거의 제곱이 됐건 뭐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의 어떤 함수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얘를 커널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non-linear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z라고 하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라인을 쓰더라도 실제 x라고 하는 스페이스에서는 복잡한 비선형 바운더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리니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non-linear classifier를 effectively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벡터 형태건 그렇지 않건 우린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.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우리가 커널 트릭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요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되어 있는 다양한 모델에 이런 커널 트릭을 적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PCA에 커널을 적용한 커널 PCA라는 것도 있고, 그 외에도 뭐 카노니컬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에다가 커널 트릭을 적용하거나 클러스터링 할 때 커널 트릭을 적용하거나 아주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.